IT의 신! 아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시간에 각국의 이제 반도체 지원법들과 함께 그리고 국가들이 밀고 있는 업체들 중심으로 동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거기서 그러면 수혜를 볼 수 있는 국내 업체들이 어디가 있을까? 추려봤습니다. 종목 한 4개 정도로 추려봤고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개드릴 회사는요. PSK입니다. 최근에 주가가 많이 밀렸는데요. 이 회사는 PR 스트립 장비죠. 네, PR 스트립 장비. 세계 1위 업체입니다. 1위 업체인데 제대로 된 밸류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죠. 자, PR 스트립 장비라는 건요. 이게 메모리 쪽에도 들어가지만 이제 시스템 반도체 쪽으로 들어갑니다. 결국 들어갑니다. 뭐 아이템으로 보면 D램, 낸드, 플래시, 파운드리 다 들어간다는 거죠. 요 아이템이 일단은 대체가 좀 쉽지 않은 장비이기 때문에 많이 쓸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 그리고 지금 글로벌 파운드리 투자 흐름에서 수혜를 볼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리고 뭐 이 회사가 또 최근에 시작한 게 베벨 엣치라는 게 있어요. 베벨 엣치라는 장비가 있는데, 자, 요것도 똑같습니다. 요것도 세 군데 다 적용이 되는 거예요. 세 군데 다 적용이 되는 거고, 기존에는 램리서치라는 회사가 독점을 했었어요. 독점을 했는데 이게 한 3천억 규모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되는데 여기에 이제 국산화를 해서 지금 이제 매출이 일어나고 있고요. 자, 이런 것들도 지금 주가에는 잘 반영이 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아이템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예산은 이제 좀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요. 베벨 엣치는 이제 이렇게 실리콘 웨이퍼가 있으면 이렇게 이제 증착을 막 하잖아요. 막 증착을 막 하면 요게 끄트머리에 보면 요게 막지 이렇게 말려 들어갑니다. 이렇게 고드름처럼 계속 막을 싸면 이렇게 끄트머리에 이렇게 말려 들어가요. 근데 여기에 막 파티클들이 나옵니다. 요것 때문에 불량이 나는 거거든요. 요 파티클들을 안 나오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기 깔끔하게 잘라내야죠. 여기 부분만 싹 없애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막질이 깔끔하게 이렇게 되겠죠. 요렇게 하는 게 이제 베벨 엣치라는 거고요. 자, 요거는 이제 신규 장비입니다. 신규 사업 쪽이고 지금 매출이 일어나고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는요, 1분기가 매출이 940억, 영업이익이 195억. 괜찮게 나왔고요. 지금 EQ, 지금 분위기는 1150억. 그리고 영업이익은 280억 정도를 전망하고 있습니다. 전망하고 있는데요. 자, 작년 연간으로는 매출이 4,458억, 그리고 영업이익은 941억 정도를 했고요. 22년 전망치는 매출 4,900억, 그리고 영업이익은 한 1,100억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시총이 얼마나 될까? 시총요, 쌉니다. 5,800억 밖에 안 됩니다. 5,800억 밖에 안 돼요. 올해 한 1,100억을 벌 것 같은데, 네, 상반기가 지금 한 대충 400억 후반대인데도 불구하고 전혀 밸류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자, 그러면 요거는 하반기에 대한 감익이 좀 충분히 어느 정도 프라이싱 되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익 전망치가 어떻게 좀 꺾이는지 대충 한번 보시고 투자에 잘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제가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회사는요, 파츠 업체입니다. 네, 항상 이야기하는 원익 QNC 업체고요. 쿼츠 웨어를 주로 많이 만드는 겁니다. 쿼츠 쪽을 많이 하고 있고, 최근에는 세정하고 코팅 이런 쪽 사업도 열심히 하고 있고요. 그런 회사입니다. 네, 세라믹 쪽, 뭐 파인 세라믹 쪽도 합니다. 네, 파인 세라믹도 하는데 대부분은 이제 쿼츠 쪽에서 매출이 나온다고 보면 되고, MOMQ라는 미국 자회사, 여기는 이제 쿼츠 원재료를 하는 회사고요. 쿼츠 원재료를 하는 회사고, 중요한 거는 이제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삼성 쪽도 하고요. 네, 삼성 뭐 파운드리 쪽도 하고, 그리고 TSMC 쪽도 거래를 합니다. 최근에 이제 대만 쪽에 이제 투자를 했죠. 그래서 어쨌든 지금 뭐 모든 반도체 굴기에 노출도가 높은 회사라고 보시면 되고, 쿼츠 쪽은 세계 1위까지도 한 번씩 합니다. 그만큼 쿼츠 쪽은 굉장히 잘하는 회사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미국 반도체 굴기가 되면, 결국 미국 반도체 굴기가 되면 미국 자회사를 가지고 있는 이 회사가 유리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월덱스도 좀 비슷합니다. 네, 월덱스도 미국 자회사가 있잖아요. 인곳 자회사가 있으니까 비슷한 컨셉이라는 거죠. 아무래도
외산 업체보다는 자국 기업에 좀 이렇게 지원해주기가 좀 수월할 수밖에 없겠죠. 그런 부분들 좀 유념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삼성 테일러 쪽 있잖아요. 테일러 쪽에 이제 삼성 팹이 만들어지는데 지금 뭐 여기에 엄청 투자를 많이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기 이제 세정하고 코팅 쪽을 텍사스 오스틴에 있죠. 네, 오스틴에 있는데 여기는 세정하고 코팅을 코미코라는 회사가 독점을 하고 있었죠. 네, 코미코가. 그런데 이쪽을 이제 또 테일러 팹이 만들어지면 자, 원익현시도 이원화를 한다는 거죠. 사실 이쪽이 마진율이 되게 좋습니다. 세정하고 코팅 쪽이. 마진율이 좋기 때문에 이런 쪽도 좀 기대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원익현시 1분기 실적을 한번 보면요. 1분기 매출이 1817억 그리고 영업이익이 340억 완전 서프라이즈 나왔고요. EQ 전망이 매출이 1800억 영업이익이 한 320억 정도를 보고 있는데요. 작년 연간으로는 매출이 6241억 그리고 영업이익이 868억 올해 전망은 매출이 7500억 영업이익이 1100억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지금 상반기만 해도 거의 660억을 했죠. 네, 거의 660억이 유력시 되고 있는데요. 600억 후반대가 가능한데 지금 하반기를 못해도 1100억을 충분히 비트할 수 있는데 지금 시총이요 너무 쌉니다. 네, 시총이 6560억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충분히 업사이드가 있어 보이고 대체가 불가한 부품을 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한번 주목해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세 번째로 소개해드릴 회사는요. 조금 전에 약간 원익현시하고 이야기하면서 좀 언급했는데요. 월덱스라는 회사입니다. 월덱스는요. 실리콘 파츠 쪽이 주력이고요. 실리콘 쪽이면 여기는 약간 하나머티리얼즈하고 좀 비슷한 비슷한 구조라고 보면 되고 쿼츠 쪽도 합니다. 네, 쿼츠 쪽도 하니까 이쪽은 또 쿼츠 쪽은 원익현시하고 그죠? 경쟁을 할 수도 있는 거고요. 자, 그런데 우리 파츠 같은 경우는 비포 마켓이 있고 애프터 마켓이 있다라는 걸 항상 그죠? 이야기를 합니다. 비포 마켓은 장비사 예를 들면 텔이나 뭐 폴라이드 머티리얼즈 이런 데다 납품하는 거죠. 램리서치 같은데 이런 데 납품하는 거고 애프터 마켓은 삼성이나 TSMC나 인텔이나 이런 데 납품하는 거죠. 마진은 당연히 이쪽이 더 좋습니다. 30% 이상 더 좋아요. 네. 왜냐하면 장비사들이 반도체 업체에다가 납품을 하는데 이게 점점 장비를 비싸게 받기 힘들어지니까요. 장비 업체들이 돈을 비싸게 받기 힘들어지니까 얘들이 하도 CR을 코스트 리덕션을 하니까 장비를 싸게 줍니다. 일단 싸게 주고요. 우리 프린터 카트리지 이렇게 유지보수에서 팔듯이 이렇게 이제 파츠 가지고 돈을 남기는 거죠. 파츠 가지고 이제 캐시플로우를 일으키고 돈을 남기는 구조를 많이 만들었습니다. 약간 구독경제처럼. 그러다 보니까 비포 마켓 시장이 마진율 좋을 수밖에 없죠. 네, 고가에서 인심 난다고 해서. 그죠? 이쪽이 얘들이 좀 비싸게 얘들한테 받으니까. 그러니까 얘들도 이제 아는 거죠. 아, 얘들이 장비사들이 비싸게 받는구나. 그렇게 해서 애프터 마켓을 좀 많이 키우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애프터 마켓의 대표 주자가 월덱스라고 보면 되는 거고요. 그동안 월덱스는 애프터 마켓 업체이기 때문에 밸류를 많이 못 받았어요. 뭐 PR이 한때 뭐 5까지 5배밖에 안 되기도 했는데 지금은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뭐 인텔이나 뭐 TSMC나 그리고 UMC 뭐 이런 데다가 다 납품하기 때문에 월덱스는 충분히 이제 거래처 다변화로도 충분히 밸류를 인정받을 만하다는 생각이고요. 실적은 상대적으로 조금 슬로우했습니다. 1분기 실적이 매출 556억 그리고 영업이익이 111억 정도 나왔고요. EQ가 매출 560억, 영업이익이 115억 정도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따박따박 내는 회사예요. 21년 실적은요. 매출 1901억, 그리고 영업이익이 403억. 분기에 100억 초반대, 매출은 약간 500억 중반대. 그러면 올해는 좀 더 많이 할 수 있겠네 라는 생각이 들겠죠. 네. 그래서 올해는 2,400억 정도 매출을 기대하고 있고 영업이익은 한 500억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총은요. 시총은 3,240억.
밖에 안 됩니다. 상반기가 지금 한 226억 정도가 예상이 되는데 500억은 제가 봤을 때 조금 하향 조정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뭐 요즘에 워낙 또 이제 경기 영향이 있기 때문에. 자, 그런 감익을 감안해도 시총이 충분히 싸다라고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감익 흐름들 한번 잘 유념해서 투자에 판단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제가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회사는요, TSE입니다. 네. TSE고요. 자, 이 회사는 프로보 카드, 인터페이스 보드 이런 걸 하는 회사인데, 자, 중요한 거는 결국 소켓입니다. 테스트 소켓. 소켓이고요. 자, 소켓은 경쟁사가 ISC, 그죠? 리노공업 이런 회사들인데, 소켓이 작년에 한 380억 정도를 했어요. 근데 올해 한 600억에서 700억 정도는 지금 추정이 되고 있거든요. 자, 지금 성장의 포인트는 결국 소켓 쪽인데요. 소켓 쪽이 결국은 파운드리 쪽 관련된 소켓이라는 거죠. 파운드리인데 요거는 삼성 쪽하고 TSMC 쪽 다 납품이 되는 거죠. TSMC 통해서 북미 A사 쪽에 사과사 대충 아시죠? 네. 그런 쪽으로 이제 납품이 될 가능성이 높은 거죠. 네. 그리고 삼성 쪽은 이제 원래 좀 하고 있고, 프로보 카드 쪽은 지금은 낸드 쪽이 주력입니다. 낸드 쪽이 주력인데 이게 D램 쪽으로 이제 확장을 하는 그림으로 가려고 하는 거고요. 최근에 이제 프로보 카드도 중국 YMTC 통해서, 그죠? YMTC 통해서 북미 A사 쪽으로 납품이 되죠. 프로보 카드가. 이런 흐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부터 북미 A사 쪽에 노출도 높아지고 있고, 결국 이거는 이제 소켓 쪽에서 성장이 제일 가시화가 될 텐데, 그동안 시스템 반도체 쪽은 리노공업이 거의 다 장악한 시장이라고 돼 있었죠. 리노공업은 포고 핀 타입입니다. 네, 포고 핀 타입. 포고 핀 타입인데, 자, TSE하고 ISC는 실리콘 러버 타입이죠. 실리콘 러버는 기존에는 메모리 쪽에만 주로 썼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시스템 반도체 쪽으로 확장이 된 거죠. 확장이 됐습니다. 물론 이제 리노공업이 그렇다고 해서 시장이 뺏겠다고 해서 얘들도 큐가 줄진 않아요. 줄진 않아요. 계속해서 지금 뭐 파운드리 시장이 커지는 거 생각하시면 알겠죠. 그만큼 소켓 수요가 늘어나는데 여기에서 또 이제 실리콘 러버하고 기존의 포고핀이 이제 같이 가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ISC하고 TSE도 포고핀 타입도 준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을 어느 정도 많이 내재화하고 있고, TSE 같은 경우는 실리콘 러버 같은 경우는 대응력이 조금 느리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이게 소품종 대량 생산에 적합한 아이템이었거든요. 근데 시스템 반도체는 다품종 소량 생산이잖아요. 사실은 포고핀이 여기 수작업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이유가 제품을 빨리빨리 만들어서 대응을 해줘야 되는데, 결국은 수작업이 어떻게 보면 다품종 소량 생산에 좀 적합하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극복했냐? 대응력을 높인 이유가 결국은 수직 계열화입니다. 수직 계열화를 통해서 한 거고요. 수직 계열화는 자회사들의 수직 계열화를 통해서 한 거고요. TSE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은 자회사들이 있습니다. 타이거 일렉 같은 경우는 상장사입니다. 네, 상장사하고요. PCB 쪽인데 이제 테스트 쪽 PCB를 쓰는 거고, 메가터치라든지 여러 가지 테스트 하우스도 있고요. 이런 비상장사들을 계속 이렇게 만들면서 이거를 수직 계열해서 대응력을 높였다. 그리고 이제 인적인 보강도 굉장히 많이 했다라는 게 이제 이 회사의 강점이겠습니다. 자, 실적 한번 보겠습니다. 1분기 실적이요. 매출이 809억, 영업이익이 222억. 완전 서프라이즈 나왔고요. 2분기가 지금 920억, 영업이익이 한 270억 정도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매출이요. 작년 실적이 3,076억, 그리고 영업이익이 552억. 올해 전망은 매출 3,800억, 영업이익이 1,000억 정도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반기만 해도 거의 500억 했죠. 거의 500억 했기 때문에 좀 무난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총이요. 6,860억. 요즘에 뭐 싼 회사들 많다고 그러지만 실적 대비해서 너무 싸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투자가 뭐 쫄더라도 반도체 라인은 세우지는 않을 거니까 소켓은 계속 나갈 건데, 이런 것들은 좀 너무
과소평가되어 있지 않나. 프로보카드나 이런 것들은 다 소모품이거든요. 공정 소모품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좀 과하게 빠져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즐거운 Q&A 시간입니다. 요거는 제가 약간 정정해야 될 게 있는 것 같아요. 임지원님이 남겨주셨어요. 제가 지난 시간에 설명드리면서 실리콘의 전자수가 24개라고 이야기한 것 같아요. 설명하다 보니까 제가 실수를 했는데 요게 임지원님이 정정해 주셨고요. 14개라고 합니다. 그리고 체외각 전자수는 이제 4개고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인하고 궁소를 넣어서 불순물 주입해서 얘를 불안정하게 해서 전자를 흐르게 한다고 했는데, 예. 좀 좋은 정보 감사드리고요. 24개가 아니라 14개로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좋은 내용 정정해 주시는 건 제가 잘 참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영일님이 남겨주셨어요. 이영수 대표님 양질의 내용 감사합니다.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패키징, 인풋, 아웃풋, 예, 피치 간격이 짧아질수록 포고핀 방식보다 러버 타입이 낫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 거지요? 포고핀은 수작업인 반면 러버는 형상 작업으로 불량품이 적다. 예, 어디서 피치 간격이 짧아질수록 리노 공업의 얇은 포고핀이 경쟁력이라고 본 것 같아서 요 피치가 짧을수록 러버 타입에서 포고핀 타입으로 이게 맞는 건가요? 뭐가 맞는지 잘 모르겠네요. 항상 감사합니다. 라고 남겨주셨어요. 네. 질문이 굉장히 성의가 있고, 네, 굉장히 디테일 하신데요. 네,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이게 뭐, 하나의 요인은 될 수도 있는데요. 근데 이제, 포고핀 타입도 IO가 많아지고 협피치가 될수록 미세해지는 건 맞아요. 근데 요게 뭐 기술적으로 못 따라가고 이런 상황은 아닌 것 같고, 최근에 AP 쪽으로 실리콘 러버를 쓰는 이유는요, 5G 주파수 뎁스 이슈가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이슈들이 있대요. 저도 이제 업계 쪽에서 들어보니까 이게 칩이 있으면 이게 이제 테스트 소켓을 통해서 양품, 불량품을 이제 최종을 걸르는데 양품인데 불량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포고핀으로 쓰면. 그러면 이게 로스 비용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좀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실리콘 러버 대비해서 포고핀이 한 2배 이상 비싸요. 통상적으로. 그런데 이게 이제 주파수 뎁스가 있는 걸 하려면 또 핀의 소재를 또 바꿔야 된답니다. 그러면 기존에 2배가 비싼데 또 소재를 바꾸면 더 비싸지겠죠. 네, 이런 것들이 좀 아무래도 쓰는 입장에서는 칩 업체 입장에서는 조금 이제 부담이 있는 거죠. 그래서 가격도 좀 저렴하고 이런 쪽으로 이제 실리콘 러버 타입을 좀 검토를 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주파수 5G 쪽은 또 실리콘 러버가 좀 긍정적인 부분도 있고, 그리고 이제 실리콘 러버의 단점이라고 하면 이제 내구성이 문제거든요. 시스템 반도체를 이제 계속 실리콘 러버에다가 쓰면 메모리보다 빨리 상하는 게 있는데 이제 이런 부분을 또 이제 TSE 같은 업체들은 좀 보완을 했고요. 그리고 대응력을 높였고 이런 것들이 이제 서로 맞물려서 좀 시장을 약간 조금씩 이제 나눠 갖는 형국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또 리노 공업이 하는 포고핀 타입, 리노 핀 타입이 뭐 시장이 줄어들 거다 이런 컨셉은 아닌 것 같아요. 어쨌든 공존하면서 계속 같이 성장하지 않을까. 지금 파운드리가 너무 시장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네, 그렇게 봐주시는 게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영상 끝까지 봐주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고요. 주말에 꿀잠 주무시고요. 저한테 좋아요, 구독, 알림, 댓글은 바쁘시더라도 좀 남겨주시고, 네, 저는 다음 주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